의원입니다. 국회 사무총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일 그 삼성전자 임원이 이제 국회 출입증을 이용해서 부적절하게 출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진상 조사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현재 그 문제가 되었던 당사자 이모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 부정 사용,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해서 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공모나 교사 또는 방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 출입기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 지금 국회에 출입 언론사가 510여 곳이고요. 예. 출입 기자가 1,750여 명으로 지금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국회 출입 언론사 중 일부 언론사의 출입 내역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71개 언론사 중에 22개 언론사의 기자들이 2019년 3월 28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국회 소통관은 한 번도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했냐면 이제 국회 본청하고 의원회관만 출입을 했고요. 예. 특정 언론사의 경우를 보니까 본청 70회, 의원회관 108회 이렇게 출입을 했는데 소통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회 출입 기자들 상주하고 있고 또 지원해주는 곳인데 이 출입 현황을 보면 기자가 소통관은 가지 않고 의원회관과 본청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기자 본연의 의무를 좀 저버리는 그런 추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가 네. 출입 출입 기자증을 받았더라도 소통관에 예. 고정적인 자기 자리가 없는 그런 기자가 72%가 됩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관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데는 취재를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데도 잘 다니지 않는 기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취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출입의 현황을 보면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해보면 출입 기자증을 받고요. 2019년 3월 28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국회 청사, 소통관, 국회의원회관, 국회 본청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언론사가 한 6곳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이 기자들에게는 국회 출입 기자증을 발급했느냐 이런 의문도 좀 드는 것이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출입 기자증을 배부하는 기준이 출입 기자증 발급 당시에 네. 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 매월 기사를 몇 건 이상 쓰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미처 다 점검하고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보니까 언론사 등록만 하고 석 달 동안 기사 10건만 작성을 하면 출입기자증이 발급이 되더군요. 매월 10건일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국회 출입기자가요.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서 그 적발된 건수가 한 30건에 이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몇 가지 통계 수치를 얘기를 해보면 국회 출입기자단의 기자증을 발급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 개선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출입 기자 문제 또 우리 국회 취재 환경 문제를 다루는 출입 기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또 기자들의 이런저런 요구나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울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네. 인권위가 이제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관에게. 네. 이제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관들이 권고인지 불수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낮던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근본적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만 되는 거는 좀 늦어진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이렇게 하는 거가 하나 있고요. 네네.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저희가 수용률과 관련하여 부처의 어떤 그 수용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조사한 통계자를 보니까요. 최근 3년간 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권고 수용률을 보니까 한 60%에 불과하고 실제 일부 수용한 것만을 제외한다고 하면 순수하게 권고 수용률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국가인권위원회 유상이라는 것이 20년 정도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높아졌고 또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서 국가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돼야만 세계적인 어떤 모델 국가가 되는 건데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 조항이 실제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강제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예.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도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권 같은 걸 가질 거냐, 권고로 있을 거냐. 근데 이제 권고의 성격을 그냥 갖는 것이 더 유연하고 폭넓게 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번에 했습니다. 하고 네네. 저희는 지금 국가가 정부 부처 평가에 인권 그 수행 이 평가를 따로 넣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강제성 부분 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 권고 현황을 보면 그 횟수 자체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 횟수가 줄고 있다라는 것은 인권위가 어떤 권고사항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의견 네네. 표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책 권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굉장히 큰 거를 다뤄야 되고 의견 표명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권고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재고 방안을 좀 네네.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앞서 그 박상혁 의원님께서 특수고용 노동자 또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지난 5월에 이제 인권위가 사상 및 정책 의견을 이유로 여성 작가 배제 관한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이라는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문 자체가 상당히 내용 제목 자체는 좀 어려운데 간단한 내용이에요. 게임 업계에서 활동하던 일러스터 작가들이 업계 내에서 입은 차별에 대해서 제소를 했는데 인권위가 이제 각하를 합니다. 청구를 각하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인권위법에 규정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사유를 들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인권위가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률 개정 추진과 대책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건데 그 주문을 하게 되는데 담당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법률 개정에 대한 어떤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러스터도 노동자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노동부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문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장 핵심 부서인 노동부 장관이 빠진 거죠.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역으로 돌아가 보면 일러스터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러한 주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빠뜨린 거 아니냐. 지금 노동계뿐만 아니라 고용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했다고 하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문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정책 공고 지금 마련 중일 때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같이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그 들어왔던 진정의 요지는 게임업계 내의 여성 혐오 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이제 이런 거여서 네네. 네, 아마 저희 그 결정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고용노동부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도 이 유사한 것에서는 그 대상 기간을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권위의 발족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그 갭을 우리가 얘기하는 천부인권,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부분을 인권위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인권위가 부분적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노동 형태가 바뀌는 데에 따라서 인권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주문을 하고 얘기를 해서 네. 개정을 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